여행 준비부터 기록까지 한 다이어리에서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여행을 인위적으로 기록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사용했던 여행 다이어리를 소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근황을 짧게 나누고 여행 가기 전 세팅, 여행에서의 활용, 여행 다녀와서의 기록을 순서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영상 타임라인 참고하셔서 맨 마지막 정리 파트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금 비염이 좀 있어서 코를 먹거나 목소리가 좀 투명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을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가 좀 고민이거든요.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데 뭐를 어떻게 해봐야 될지를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왜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지를 모르겠는 상태인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 이거를 같이 얘기 나눌 만한 유튜브를 하는 친구도 없고 또 문구를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도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고 고민을 좀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우선은 솔직하게 제 상태가 어떤지를 영상에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가 어디로 가게 될지, 이 채널이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발길 닿는 대로 시작을 했으니까 또 가지는 대로 한번 이 고민을 잘 다듬어 가면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 달아주신 것들을 제가 읽겠다, 다음 영상으로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계획은 그거를 지난주에 같이 올리는 거였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금 계속 유튜브 관련해서 고민이 많은 상태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안 올렸어요. 제가 1시간이 넘게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그 Q&A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을 다 읽고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모든 댓글을 일단 우선은 다 정성 들여서 정말 읽었고 이것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게 공개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긴밀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았다. 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영상이 올라갈지, 그 영상 1시간짜리 이야기 나눈 영상이 올라갈지 말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올리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정말 너무너무 좋았다. 정말 시간 되시는 분들은 Q&A 영상 댓글 한번 구경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여행 가기 전에 제가 이 다이어리를 어떻게 세팅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어디로 여행을 갔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2025년 상반기에 책 초고를 2개를 마감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 버리고 떠나고 싶었고 아무도 나를 모르고 어디를 가도 내가 다른 사람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이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뭐 길게 여행을 갈 처지는 못해서 2박 3일로 근처에 후쿠오카에 다녀왔고 동생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리에도 동생이 계속 등장을 할 예정이고요. 동생하고 저는 이제 8살 차이가 나는 자매이고 되게 친구처럼 투닥투닥 거리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뭔가 좀 경직돼 있고 이런 반면에 동생은 훨씬 이제 쾌활하고 발랄하고 또 주변 분위기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읽고 또 용감한 친구여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이 잘 되는 그런 언니 동생 사이로 잘 다녀왔고요. 제가 여행 다이어리로 사용한 이 다이어리는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렸는데 노토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건 가죽으로 만들어진 다이어리고요. A6 사이즈인데 제가 이 가로 너비를 좀 잘랐어요. 쪼핏하게 잘라서 일부러 이렇게 밖으로 좀 튀어나오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쪼핏한 게 좋아서. 원래는 이렇게 길게 살짝 커버가 되어 있는 다이어리고, 가장 큰 특징은 크라우제링을 사용해서 밖으로 이 크라우제링이 나오고, 어떤 분이 물어봐 주셨어요. 여기 사이에 틈이 있는데 괜찮냐고. 저는 댓글 달아주시기 전까지 몰랐는데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 괜찮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손톱을 넣어봐야 겨우 들어가는 정도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점을 전해드리고요. 이거는 제 돈 재산입니다. 저는 비건이라서 비건 다이어리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깔끔한 검정색인데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였어요. 원래는 여기에 다른 스티커를 붙였는데 걔를 떼고서 여행을 가니까, 원래 여행을 가면은 또 이런 mp3 같은 것들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여행의 상징이잖아요. 지금은 mp3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간단하게 꾸며줬고요. 그래서 안에는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밴드도 제가 직접 단 친구입니다. 밴딩을 그냥 이렇게 고무줄을 요 클립에다가 달아서 구멍을 그냥 간단하게 칼집을 내서 밖으로 이렇게 감아준 상태이고요. 원래는 밴딩은 없습니다. 이 다이어리에는 이렇게 따로 밴딩을 제공해 주시고 저는 탈부착할 수 있게 해둔 상태이고요. 첫 번째로 넣은 게 지퍼백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일본 지폐에 이 사이즈가 완전 딱 맞더라고요. 지폐가 진짜 딱 이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은 그 지폐를 완전히 다 소진을 하고 와가지고 없지만 지폐를 여기다가 넣어두고 다닐 수 있도록 첫 번째 페이지에 지퍼백을 넣어놨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카드칸이에요. 그래서 3개로 되어 있는 카드칸이고 위에는 하나은행 트래블러스 카드여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ATM기에서 일본 현지에서 돈을 뽑을 수 있는 카드고, 여기는 지금 빼놨지만 한국교통카드. 그래서 공항 왔다 갔다 할 때 대중교통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걸 넣어놨고, 마지막은 일본에서 사용한 교통카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카드칸이었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비닐 지퍼를 하나, 지퍼는 아니죠. 그냥 파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사용하고 남았던 종이류들 혹시 넣어야 될 경우가 생길까봐 미리 넣어놨고, 혹시 몰라서 카드칸도 하나 더 넣어놨는데 얘는 쓸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수납 공간으로 제가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는 여러 가지 정보를 먼저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비행기 정보하고 숙소 정보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요. 물론 핸드폰에 다 저장을 해놓고 가지만 간혹 핸드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후쿠오카 공항에서 그 일이 생겼거든요. 유심 때문에 핸드폰이 안 되는데 막 빨리 그 출국 심사를 받아야 되는 앞줄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고 이 다이어리를 펼쳐서 굉장히 잘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한 핸드폰이 잘 안 되고 이 비행기 티켓을 핸드폰에 저장을 미처 못했는데 와이파이가 끊겼다. 근데 내 비행기 정보를 어딘가 일본에 도착해서 적어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은 게 별거 아닌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숙소 정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가고 싶은 곳과 그 근처에 있는 식당을 2페이지 걸쳐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하카타, 텐진, 그 다음에 그 오호모리 공원
그런 이름의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그 다음에 숙소 인근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눠서 같은 곳을 볼 수 있도록 양면으로 적어두었고 저는 비건이기 때문에 비건 식당들을 찾아서 여기다가 적어뒀고 여기는 그 지역에서 가보고 싶은 곳들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딱 고정해 놓지 않고, 그러니까 스케줄을 엄청 세세하게 고정해 놓지 않고 대충 하카타 근처에는 이런 데가 있으니까 가서 이제 가고 싶은 곳들을 이제 정해 놓으면은 거기를 우선 간 다음에 근처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식으로 활용을 했고요. 보면은 요 이렇게 아래다가 회색깔 펜으로 이 사라사 클립 회색 펜으로 정보 같은 것들을 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공간인지, 여기서 뭘 파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운영 시간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두었고 핸드폰으로 보면은 좀 약간 거추장스러운 일도 생기고 배터리가 부족한 일도 생기고 하여간 핸드폰은 여행에 가서는 제가 낯선 공간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다 적어놓으면은 실제로 핸드폰을 펼치지 않고 얘만 보고도 거기에서 스케줄 조정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진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이거는 강추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 사고 싶은 것들 이렇게 적어두었어요. 얘는 60 아니라 50 다이어리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지갑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거든요. 그래서 5월 4일에 제가 일본에서 사올 것 리스트를 적어놨던 거를 50 다이어리에 이 지갑에 적어놨던 거를 옮겨 붙여서 여기다가 놨고 또 5월 7일에 선물로 사오면 좋을 것들도 적어놨던 거를 여기다가 옮겨서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왼쪽 부분은 대략적인 스케줄 계획표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실제 스케줄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갈 때는 여기를 비워놓고 세팅만 해놓은 상태로 그리고 이쪽 대략적인 스케줄표만 적어놓은 상태로 갔고요. 그렇게 크게 따로 표시를 해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구역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어느 때 대충 어느 구역에 있을 거고 뭐 그냥 카페에 갔다가 쇼핑을 하고 식사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만 정해놓고 어디로 갈지는 정확하게 모든 곳을 정해놓지는 않은 상태로 여행을 갔고 새벽, 오전, 점심, 오후, 저녁, 밤 이렇게 시간도 좀 크게 왜냐면 식사를 중심으로 이제 움직여야 했었거든요. 점심, 저녁을 어디 먹을지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을 제외하고 오전, 오후에는 어떤 스케줄을 보낼지 그리고 새벽이랑 밤에는 어디에서 머물고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간략적인 스케줄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가 한 페이지 세트고 요렇게가 한 페이지 세트로 볼 수 있게 마련을 해놓고 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준비물. 그래서 뭐 캐리어를 가져가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거 다 한 가방에 다 가져갔거든요. 되게 작은 미니백에 다 가져갔고 준비물 같은 것들도 챙기면서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갈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여행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4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했는데 첫 번째는 지갑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지갑이 있고 그러니까 지폐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있고 여기에 카드,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뽑을 카드, 그 다음에 교통카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수증 같은 거를 보관하면 되니까 이렇게 앞에 3파트가 지갑 파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동전은 따로 아예 가져갔어요. 그거는 항상 너무 꺼내 쓸 일이 일본 현금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그 동전 카드는 아예 손이 더 잘 닿을 수 있는 곳에 잘 두었고 사실은 거의 동생이 관리를 했습니다. 동전을. 네. 저는 이렇게 카드와 현금과 영수증을 이렇게 관리를 요 앞에서 해서 얘를 지갑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핸드폰을 보지 않아도 여기에 거의 모든 정보가 여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간략하게 적어놓고 갔기 때문에 스케줄 조정도 이 안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었고 또 기록도 여기에 바로바로 해주고 스케줄 변동이 생길 때 여기에서 보면서
해야 될 부분들을 체크해서 바꾸기도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두 번째가 스케줄이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뒤에 지금은 다 다른 내용으로 차 있긴 하지만 원래는 빈 종이를 넣어서 갔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메모를 한다거나 동생이랑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뭘 표현을 이렇게 대충 그리기도 하고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시간이 날 때 이것저것 뭐 써보기도 하고 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그러니까 동행인과 여행이 끝나고 그날 여행이 어땠는지 회고하는 오늘 여행 한 줄 평을 적는 방식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다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같이 여행 하루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거의 어떤 도구로 얘가 사용이 되는 거죠. 얘가 사실은 있음으로써 저도 한번 물어보게 되고 그걸 기록하니까 동생도 저도 이게 좀 의미 있게 하루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이 다이어리가 주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행에 다녀와서 어떻게 기록했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여행에 사실은 갔다 오면은 뭔가 기록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너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이 다이어리 자체가 제가 여행에서 썼던 것이니까 이미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 저의 어떤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었었고 그리고 여행을 하는 중에도 얘를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뭐 여행에 갔다 와서 특별하게 뭐 새롭게 이 여행 다이어리를 꾸릴 필요는 없었던 건 거죠. 그래서 요 앞에 제가 다이어리 여행 준비하면서 썼던 다이어리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록이 시작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여행지에서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어요. 시간이 날 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시간이 날 때 틈틈이 써두었기 때문에 사실은 갔다 와서 기록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이 여행을 그냥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되게 뭐랄까요? 간단하지만 나름 의미 있는 그런 기록을 남겨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했었던 것은 글은 사실은 여행 당일에 혹은 그 다음 날에 여행을 회고하면서 적었던 글이 있었기 때문에 글을 더 추가로 적는 일은 없었었고 첫 번째로 했었던 것은 여행 사진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캐논 포토프린트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두었어요. 그래서 붙여놓고 옆에다가 작은 그림들을 그리기도 했고 근데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고 색칠도 너무 못해가지고 이런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거를 색칠을 괜히 했다. 그냥 회색깔 펜으로 그려놓는 게 나을 수도 있겠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의 시행착오의 과정에 있었었고 이렇게 날짜별로 방금 보여드렸던 게 첫째 날이고 이게 데이 2, 둘째 날에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빨간색 펜으로는 어디였는지 장소를 적어둔 거예요. 그리고 근처에 회색 펜으로 이제 어땠었는지 사진을 보고서 그날 기억이 남는 것들 그렇지만 당일의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던 것들을 여기에다가 추가로 같이 넣어줬고요. 둘째 날이고 셋째 날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셋째 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려진 사진들은 얼굴 이렇게 빡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라서 가렸는데 동생 사진도 있고 제 사진도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음식들이 진짜 너무 좋았으면 이렇게 되게 큰 사진으로 붙였어요. 이건 텐진의 카페 나이스라는 곳이었는데 진짜 버거가 진짜 너무 맛있었고 그래서 제가 살면서 먹어본 버거 중에 제일 맛있었거든요. 심지어 비건인데도. 그래서 이거는 동생은 비건이 아닌데 둘 다 베스트로 꼽은 곳이에요. 이번 여행에서. 그래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음식 사진을 붙여줬고 그다음에 이거는 동생 사진인데 동생 사진을 이번에 되게 많이 찍어가지고 거의 동생 그 화보 촬영
근데 동생은 사진을 왜 이딴 식으로 찍었냐고 뭐라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 혼자는 이거는 거의 동생 화보 촬영 여행이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동생 사진을 많이 찍었고 또 좋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뽑아서 붙여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영수증 모아놨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붙여뒀어요. 여기에 뭐 특별하게 꾸미거나 더 덧붙이지 않았고 장소만 옆에다가 붉은 펜으로 한번 더 써주고 그 다음에 날짜하고 시간 부분만 이렇게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사실은 제가 이미 그날 어떤 스케줄을 보냈는지가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0시쯤이니까 10시 43분 여기에서 이제 10시에 도착해가지고 하카타로 이동을 했었던 시간이었겠구나. 이거는 버스 시간표, 버스 영수증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카타의 화이트 글라스 커피 11시 6분이니까 11시에 하카타 카페에 갔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브런치를 먹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뭐 너무 엄청 힘들이지 않고 있는 영수증 동생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만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만 봐도 그냥 그날 뭐를 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냥 간단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저 여행 숙소 머물렀던 곳에서 지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에 넣어줬습니다. 얘는 자전거 맵 지도인데 원래 옆으로 더 길게 있었지만 여기에 사이즈에 맞추느라고 그리고 뭐 여백이었어서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펼치면 볼 수 있게. 그리고 얘가 당연히 더 길었을 거잖아요. 여기 아래 페이지도 잘라서 이렇게 해두었고요. 지도를 넣은 이유는 지도를 보면은 당시에는 이제 여행을 다닐 때는 지도를 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내가 어디에 있었고 그 근처에 어떤 지형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머물렀었던 곳이었고 보면은 이렇게 쭉 바다로 되어 있는 기타큐슈의 어떤 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모래사장이 있었고 우리가 여기를 걸었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했었고 이거 이제 한국인 전용 관광 지도였는데 제가 여기 이 중에서 간 곳은 없었지만 그래도 여기 제가 있었던 곳이고 그래도 이거를 보면은 어떤 곳이 있었지 내가 어디에 갔었지 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이쪽이 그 카페가 많았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지도도 같이 구멍을 뚫어서 사이즈에 맞게 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중간중간에 제 글씨체가 아닌데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 있냐? 여기. 이거는 그 편의점에 이제 갔었는데 편의점에서 저희가 물이랑 그 다음에 엄청 맛있다고 유명한 어떤 과자랑 아이스티를 샀거든요. 근데 이 물인 줄 알았던 것은 탄산수였고 맛있는 과자인 줄 알았던 것은 되게 맛이 없었고 아이스티인 것인 줄 알았던 것은 홍차 향이 나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먹을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동생한테 포스트잇을 주면서 코멘트를 달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세 개 다 못 먹음, 키키 이렇게 동생이 써놓은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다 보여주면서 읽고 네가 코멘트 달고 싶은 곳에 달아라 이렇게 한 건 거죠. 동생이 한자 아는 사람이랑 일본 갈 것 이렇게 느낌표. 저는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고 동생은 한자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스고이 뭐가 스고이라는 거지? 이것도 편의점에서 또 이상한 거 사가지고 편의점에서 이상한 거 산 게 아주 대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여기 또 아사이베리에 언니가 푹 빠짐. 제가 아사이베리를 일본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여기다 적지 않았는데 이렇게 동생이 코멘트를 달아줘서 어쨌든 레이어가 한층 더 쌓이면서 엄청 풍성해진 거죠.
또 이런 식으로 같이 이 추억을 어쨌든 공유하는 그런 시간 방법으로 뭐야? 이런 방식으로 이 여행 다이어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여행에 다녀와서 했었던 기록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여행 가기 전에는 어떤 것들을 제가 여기에다가 준비를 했었냐면요. 첫 번째, 이렇게 지갑칸으로 해서 여기에 지폐를 넣을 수 있는 케이스, 그 다음에 카드, 교통카드,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수납함, 그 다음에 영수증을 넣을 수 있는 플라스틱 비닐함, 폴더함 이런 것도 하나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종이에다가는 각종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행기와 숙소 정보 이거를 적어뒀기 때문에 핸드폰이 없었을 잘 안 됐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 잘 대처를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제가 가고 싶은 곳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식당을 같이 적어서 한눈에 보고서 이 어떤 구역에 하카타 구역에 갔을 때 내가 가고 싶은 곳과 그 근처에서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을 같이 보면서 스케줄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다음으로는 실제 스케줄표와 대략적인 스케줄표와 실제 스케줄표를 포맷을 만들어 가서 대략적인 스케줄 적어놓은 것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일정 체크를 했었었고 예약 날짜가 있는 것, 예약 시간이 있는 것들은 다 표시를 해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어디에서 어떻게 갔는지 그날 기록을 할 수 있게 빈 공간에 포맷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물, 가져가야 할 준비물 페이지도 만들어 두었다. 여기까지가 여행을 가기 전에 제가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행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 친구들을 사용하면서 지갑으로 사용을 했고요. 앞에 지폐, 카드, 그 다음에 영수증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으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 이렇게는 정보칸들. 그래서 여행지에서 정보를 참고하고 핸드폰이 없어도 이제 스케줄 확인을 하고 어디를 갈지를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저만의 어떤 여행 정보 수첩으로 활용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매일매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적는 다이어리로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동생하고 여행이 끝나고 나서 그날 밤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가 어땠는지를 회고하는 페이지로도 활용을 했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행에서의 활용. 다음으로 여행에 다녀와서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간단하게 여행의 레이어를 쌓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토 프린터를 활용해서 사진을 뽑고 옆에 장소와 코멘트를 간단하게 적음으로써 기록을 해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영수증 모아두었던 것들을 붙이고 이것도 역시 간단하게 장소와 시간만 체크함으로써 기록을 해주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앞에 사진을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실제 스케줄표를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뒤에 여행 중에 적었던 다이어리를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기 현지에서 받았던 지도도 이렇게 스크랩을 해두어서 이 지도를 펼쳐보면 내가 어떤 곳에 갔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생한테 포스트잇을 주고, 그러니까 동행인한테 포스트잇을 주고 이 내용을 한번 쭉 볼 수 있게 한 다음에 어땠는지, 너는 여행이 어땠고 이 기록은 어땠는지 코멘트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생이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여행지에서 사용한 다이어리입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여행 다이어리를 간단하고도 또 실제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여기에 잘 담으려면
레이어를 좀 잘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레이어를 한번 쌓아놓고 여행하면서도 레이어를 쌓고 여행 다녀와서도 레이어를 쌓는데 이제 뭐 형식이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사진, 영수증, 지도와 같은 레이어를 쌓을 수도 있고 시간으로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방식으로 레이어를 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동생, 동행인으로 사람으로 레이어를 쌓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간단하게 레이어들을 차곡차곡 여러 곳에다가 보관을 하면서 기록을 하면은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한 것이자 그리고 기록으로 또 이후에 남을 수 있는 다이어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이어리는 원래 제가 사용을 따로 하던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보관 파일로 옮겨주고 다시 여기에는 일기장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사용을 일기장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까지 오늘 여행 다이어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았고요. 네. 또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들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